나는 그날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병원 복도에서 형의 시신을 덮은 하얀 천 아래로 흘러나오는 피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돈다. 오빠가 자살했다고 간호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형은 늘 웃는 얼굴로 준호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버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두 번째 충격은 경찰서에서 왔다. 형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사실. 그리고 범인이 나였다. 형의 핸드폰에 남은 마지막 메시지, 준호가 한 짓이야. 나 대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형이 나 대신 죄를 뒤집었었다고? 그 메시지는 형의 동료, 그놈 김태준 기 보낸 가짜였다. 태준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쥐고 흔들던 놈, 형의 회사 상사이자 내 인생을 망친 악마.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혹, 나는 감옥에서 5년을 보냈다. 출소한 날,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편의점에서 산 라멘 영수증, 형이 죽기 직전 산 거였다. 뒷면에 적힌 글씨, 준비되면 돌아오라의 형의 필체였다. 나는 그대로 돌아갔다. 그 편의점으로, 그 악몽의 시작으로.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번화가에서 내리는 비는 뼈를 애는 듯 했다. 출소한 지 일주일, 나는 여전히 그 영수증을 쥐고 있었다. 형의 죽음이 내 죄로 덮인 지 5년. 세상이 나를 범죄자로 낙인 찍었고 가족은 흩어졌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신 후 지금은 시골 요양원에서 지내신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형과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 그때부터 형과 나는 서로의 전부였다.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여전히 그 아저씨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다. 너, 그때 그의 동생,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 영수증, 이거 영수증을 내밀자. 아저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내 형이 여기 와서 라멘 사가더라. 혼자 중얼중얼하길래 물어봤더니 동생이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대신 할게라고. 그러고는 그 글씨를 적었어.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형이 왜? 태주는 형의 회사, 대형 제약사 헬스코어의 임원이었다. 형은 연구원으로 일하며 태준의 비리를 목격했다. 불법 임상시험, 부작용 숨기기. 그로 인해 환자들이 죽었고 형은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태준은 그걸 알았다. 내 형이 증거를 빼돌리려 했어? 그래서 내가 약간의 도움을 줬지. 경찰 신문에서 태준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대신 내 이름이 붙은 가짜 기록이 나왔다. 내가 형의 연구실에 침입해 자료를 훔쳤다고. 왜 나일까? 태준은 나를 알았다. 나는 형의 그림자 속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컴퓨터공학 전공생이었다. 태준의 아들이 내 룸메이트였고 그놈을 통해 나를 조종했다. 내가 안 하면 내 형 목숨이 위험해 그 협박에 나는 약했다. 하지만 나는 자료를 훔치지 않았다. 태준이 직접 내 컴퓨터에 심어놓은 바이러스였다. 출소 후 나는 강남의 싸구려 모텔에 틀어박혔다. 매일 밤 형의 얼굴이 꿈에 나왔다. 준호야, 미안해. 그 미안함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옛날 자료를 뒤졌다. 형의 이메일, 숨겨진 폴더. 거기 있었다. 태준의 비밀 파일, 불법 약물 테스트 로그, 죽은 환자 명단. 그리고 형의 편지. 준호야, 이게 다 내 탓이 아니야. 내가 선택한 길이야? 태준이 내 미래를 망치려 해. 대학 등록금, 그 대출. 내가 대신 갚을게. 형은 나 대신 빚을 졌다. 태준이 내 미래를 인질로 잡았고 형은 그걸 알았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다 태준에게 발각됐고 그놈은 형을 죽였다. 자살로 위장해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이젠 내 차례다.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태준의 아들, 민준을 만나는 거. 민준은 여전했다. SNS에 태준의 사치스러운 삶을 자랑하는 포스트 가득.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연락했다. 오랜만이야. 형제의 느껴보자. 민준은 바보처럼 넘어왔다. 카페에서 만난 날, 나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가 형 죽인 거 알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는 거야? 나는 영수증을 보여줬다. 이게 내 아빠가 숨긴 거야? 형이 죽기 전에 적은 거. 이제 내 차례야. 증언해. 민준은 떨었다. 난 몰라. 아빠가. 그는 도망쳤지만 나는 이미 그의 폰에 트래커를 심어 놓았다. 컴퓨터 공학도가 된 보람이다. 그날 밤 나는 태준의 집 근처를 맴돌았다. 펜트하우스, 한강뷰. 태준은 여전히 제왕처럼 살고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헬스코어는 새로운 약으로 대박을 쳤다. 그 약이 형의 연구 기반이었다. 태준이 훔쳐간 거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한국 사회는 복수가 아니라 법으로 움직인다. 하지만 법은 나를 배신했다. 이제 나는 법 위에 서야 한다. 민준의 트래커가 움직였다. 클럽으로. 나는 따라갔다. 어두운 VIP 룸, 술과 여자들 사이에서 민준이 태준과 통화 중이었다. 아빠, 그 새끼가. 준호가 왔어. 영수증 얘기하고 내 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입 다물어. 내가 알바 아니야.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증거 하나.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출소 후 처음. 태준을 고소하고 싶어요. 살인과 모함으로.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없으면 무리예요. 게다가 당신은 전과자잖아요. 나는 웃었다. 증거는 제가 만듭니다. 계획이 본격화됐다. 나는 헬스코어에 지원했다. 청소부로. 낮에는 쓰레기를 치우고 밤에는 서버룸에 잠입. 형의 옛 동료, 은지 언니를 만났다. 그녀는 형의 죽음을 의심했다. 태준이, 그 새끼가 이상해. 내 형 자료가 사라진 후로 우리는 동맹이 됐다. 은지는 내부 정보를 줬다. 태준의 비밀 계좌, 해외 송금. 하지만 태준은 영리했다. 첫 번째 함정. 청소 중 내 가방에서 USB가 떨어졌다. 태준의 부하가 주었다. 그날 밤 나는 쫓겼다. 골목에서 검은 SUV가 다가왔다. 나는 도망쳤다. 비가 쏟아지는 서울거리,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준호야. 뒤에서 은지의 목소리. 그녀가 차를 막아섰다. 우리는 함께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도망자였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 태준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났다. 형의 죽음은 단순 살인이 아니었다. 태준은 형을 약으로 마취해 강에서 밀어넣었다. 자살처럼 보이게. 그리고 나를 범인으로. 왜? 형이 가진 증거 때문. 불법 약물로 인한 10명 사망. 그중 하나는 태준의 연인이었다. 그녀가 테스트 중 죽었고 태준은 복수심에 형을 탓했다. 내 복수는 이제 개인적이지 않았다. 정의였다. 하지만 은지는 말했다. 준호 씨, 이 길은 당신을 더 망칠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이미 망쳤어요. 형이 대신한 대가를 치러야죠. 우리는 은지의 작은 원룸으로 피신했다. 홍대 근처 그래피티 벽으로 둘러싸인 골목. 서울의 젊은이들이 꿈을 좇는 곳이지만 우리에게는 지옥의 안식처였다. 은지는 형의 옛 연인이었음을 고백했다.
내 형은 나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 태준의 약이 내 친구를 죽였거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처음으로 복수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느꼈다. 컴퓨터를 켜고 우리는 해킹을 시작했다. 내 기술과 은지의 지식. 태준의 이메일 서버를 뚫었다. 거기 있었다. 형의 죽음 전날 태준의 지시, 김준호를 처리해. 증거와 함께 그리고 첨부 파일, 내 가짜 범죄 기록. 나는 화면을 노려봤다. 이 새끼 은지는 내 어깨를 잡았다. 진정해. 우리는 증거를 모아야 해. 다음 타겟은 태준의 아내, 혜진 씨. 그녀는 사회명사, 자선활동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은지의 정보에 따르면 혜진은 태준의 비밀을 알았다. 불법 자금으로 세탁한 돈을 그녀의 재단에 흘려보냈다. 나는 혜진의 갈라 행사에 잠입했다. 웨딩드레스 같은 가운을 입은 그녀, 미소 뒤에 숨긴 공허함. 부인, 태준 씨와의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나는 웨이터로 위장해 물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항상 바빠요. 나는 영수증을 슬쩍 보여줬다. 준비되면 돌아오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건 그녀는 도망쳤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핸드백에 GPS를 붙였다. 밤에 그녀의 차가 움직였다. 태준의 펜트하우스로. 녹음된 대화, 여보, 그 애가 다시 나타났대. 준호의 태준, 걱정 마 이번엔 끝장내. 이 대화는 금광이었다. 우리는 언론에 익명 제보를 했다. 작은 온라인 매체, 시민의 목소리. 다음 날 헬스코어 주가가 흔들렸다. 태준은 화가 났다. 뉴스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루머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나는 모텔에서 그걸 보며 웃었다. 느껴봐, 이 맛. 하지만 태준의 반격은 빨랐다. 은지가 납치됐다. 그녀의 원룸이 엉망이 됐고 벽에 피로 적힌 글씨, 다음은 너, 나는 미쳤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지라는 답변. 출소자라는 낙인이 나를 묶었다. 나는 홀로 움직였다. 민준을 다시 만났다. 클럽이 아닌 그의 학교 근처. 내 엄마가 위험해. 아빠가 은지를 잡았어. 민준은 울었다. 난 도와줄게. 아빠 비밀번호 알려줄게. 민준의 배신은 예상치 못했다. 아니,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자란 아이, 이제야 깨달은 진실. 우리는 태준의 사무실 서버에 접근했다. 민준의 도움으로. 밤 2시, 헬스코어 빌딩. 경비를 피해 서버룸으로. 내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파일 다운로드. 환자 사망 기록, 태준의 서명. 그리고 티스트. 형의 서명도 있었다. 형이 왜? 은지가 풀려난 건 다음 날. 그녀는 상처투성이었다. 태준이 나한테 물었어. 내가 뭘 아는지. 하지만 그녀는 버텼다. 준호 씨, 내 형은 그 약 개발에 관여했어? 태준과 함께. 부작용을 알면서 내 세계가 무너졌다. 형이 범죄자? 아니, 형은 태준을 막으려 했어? 하지만 처음엔 모르고 은지의 설명이 맞물렸다. 형은 태준의 유혹에 넘어갔고 후회하며 증거를 모았다. 그래서 죽었다. 이 비밀은 나를 갈기갈기 찢었다. 복수는 누구를 향한 건가? 태준만. 형의 유령도. 나는 영수증을 다시 봤다. 준비되면 형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였다. 이제 나는 준비됐다. 다음 단계, 태준을 직접 대면. 나는 그의 자선 만찬에 초대장을 위조했다. 블랙타이, 한강 호텔. 태준은 연단에 서서 연설했다. 헬스코어는 생명을 구합니다. 청중의 박수 속 나는 다가갔다.
태준 사장님, 형 인사 전해드려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너, 어떻게 여기, 나는 USB를 내밀었다. 이거 봐요. 내 죄. 태준은 웃었다. 증거. 이건 가짜야. 내가 만든 거지에 그는 내 팔을 잡고 끌었다. 호텔 지하 주차장. 그의 부하들이 기다렸다. 죽여,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도망쳤다. 총소리가 울렸다. 다리가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나는 차를 훔쳐 달렸다. 서울 야경이 번쩍였다. 은지와 민준이 기다리는 창고로. 준호 씨, 다쳤어. 은지가 상처를 싸맸다. 민준은 떨며 말했다. 아빠가 나한테도 총 겨눴어. 이제 나도 적이야. 우리는 가족이 됐다. 이상한, 망가진 가족. 태준의 다음 움직임은 언론 공세였다. 나를 전과자 복수극으로 몰아? TV에 내 사진, 살인자 재등장, 사회는 나를 비난했다. SNS는 태준 지지 해시태그로 도배. 하지만 우리 증거가 유출됐다. 시민의 목소리가 대형 언론으로 번졌다. 주가 폭락, 태준 사퇴 압력. 그는 필사적이었다. 우리를 쫓는 사설 경비, 돈으로 매수한 기자들. 한밤중 창고 습격. 총격전. 민준이 총에 맞았다. 준호 형, 미안. 그의 마지막 말, 나는 울부짖었다. 왜 또, 은지가 나를 끌었다. 도망쳐. 복수는 살아서. 나는 혼자 남았다. 형의 영수증만 쥐고. 이제 복수는 개인적이었다. 태준을 끝장내야 했다. 서울의 지하세계로 들어갔다. 형이 일했던 연구소 근처 폐공장 지대. 나는 거기서 무기를 구했다. 불법 총기, 칼, 법을 초월한 세상. 밤마다 훈련했다. 복수를 위해. 하지만 꿈속에서 민준과 형이 나타났다. 그만해, 준호야. 그 목소리가 나를 괴롭혔다. 은지는 사라졌다. 그녀의 메시지, 태준이 잡았어. 나 대신 내 증거를 달라고. 가지 마. 나는 갈등했다. 은지를 구하면 증거가 날아간다. 태준의 함정일 수 있다. 하지만 그녀는 형의 일부였다. 나는 갔다. 태준의 별장, 인천 근처. 바다를 마주한 유리집. 밤 11시, 나는 울타리를 넘었다. 경비를 제압, 마취총으로. 별장 안, 태준과 은지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준호 근지의 입에 재갈. 태준은 와인 잔을 들었다. 왔군. 앉아. 나는 총을 겨눴다. 은지 풀어. 그는 웃었다. 내 형처럼 멍청하네. 이건 거래야? 증거 포기하면 그녀를 돌려줄게. 나는 주저했다. 형의 비밀, 태준의 죄유 포기하면 정의가 죽는다. 하지만 은지의 눈물이. 준호 씨, 포기해. 난 괜찮아. 그녀의 속삭임. 태준이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다. 총구가 나를 겨눴다. 선택해. 나는 선택했다. 증거를 던졌다. USB가 바닥에 떨어졌다. 태준이 밟았다. 좋아. 이제 가. 은지와 나는 풀려났다. 차 안에서 그녀가 울었다. 왜 포기했어? 나는 말했다. 포기 안 했어. 백업이 있어. 클라우드에 숨겨둔 파일. 하지만 그 순간, 폭발음. 별장 불길이 치솟았다. 태준의 자살. 아니, 그의 도주. 그는 이미 도망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다. 경찰이 왔다. 테러 의심. 우리는 용의자. 은지는 잡혔다. 준호 씨, 도망쳐. 그녀의 외침 속 나는 사라졌다. 이제 진짜 도망자. 서울을 벗어나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태주는 해외로 도주했다. 스위스 은행 기록, 은지의 마지막 정보. 부산의 항구, 나는 배를 탔다. 불법 이민자처럼. 유럽으로. 하지만 중간에 태준의 그림자를 느꼈다. 공항에서 그의 부하가 기다렸다. 총격. 나는 살아남았지만 상처가 깊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익숙한 얼굴. 혜진 씨, 태준이 나한테 연락 왔어. 미안하다고 그녀의 고백. 그는 미쳤어. 내 형 죽인 후 후회했지만 멈추지 못했어. 혜진은 동맹이 됐다. 그녀의 재단 돈으로 우리는 태준을 추적했다. 스위스, 제네바. 호수변 카페에서 그를 봤다. 여유로운 태준, 새로운 연인과. 나는 다가갔다. 준비됐어, 영수증을 보여주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대화는 길었다. 왜 형을 죽였어? 태준은 한숨 쉬었다. 내 형이 내 연인을 죽였어. 그 약 부작용으로. 그는 알았어. 그런데 왜 막지 않았지? 트위스트. 형은 알았지만 태준의 압박에 굴복했다. 돈, 등록금. 내 미래를 위해 태준의 눈에 눈물. 나는 복수했어. 하지만 후회해. 나는 믿지 않았다. 후회. 민준을 죽인 내가.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준은 사고였어. 내가 도망칠 때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민준의 죽음은 그의 명령이 아니었다. 부하의 오판. 하지만 그는 책임졌다. 나도 피해자야, 준호.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복수의 대상이 무너지자 내 분노도 흔들렸다. 우리는 거래했다. 태준이 자수하면 나는 증거를 공개 안 한다. 내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밤 태준은 사라졌다. 다시 도주. 나는 쫓았다. 알프스 산맥, 눈보라 속. 은지의 소식. 한국에서 풀려났다. 준호 씨, 돌아와. 태준은 잡혔어. 뉴스, 국제 수배. 하지만 트위스트. 태준이 자수한 게 아니었다. 혜진의 배신. 그녀가 경찰에 넘겼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끝이야. 나는 제네바에서 비행기를 탔다. 한국으로. 태준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의 표정, 후회 가득.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법, 방청객 가득. 나는 증인으로 섰다. 그는 내 형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변호, 피고는 협박당했습니다. 김준호, 형, 가 범죄 공모자. 형의 비밀이 폭로됐다. 청중의 웅성거림. 형이, 왜, 나는 무너졌다. 재판은 치어 PH였다. 태준 지지자, 그는 피해자, 약물 개발자 은하 지지자, 살인자 덜로는 가족의 비극으로 포장. 재판 중간, 은지가 증언. 준호 형은 착했어요. 태준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모호했다. 형의 서명, 태준의 협박 로그. 판사는 유죄, 하지만 감형. 10년의 태준은 감옥으로. 하지만 내 승리인가? 형의 명예는 더럽혀졌다. 나는 영수증을 불태웠다. 형, 준비됐어. 재판 후,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마음은 갇혀 있었다. 서울 거리는 여전했다. 강남의 네온, 사람들의 무관심. 어머니를 찾아갔다. 요양원, 그녀의 눈에 나를 알아보는 빛. 우준호야. 형은, 나는 울었다. 형은 영웅이었어요. 우리는 포옹했다. 은지와 만났다. 카페, 그녀의 미소.
이제 끝났어. 하지만 아니었다. 태준의 부하들이 아직 돌아다녔다. 나를 노렸다. 골목 습격, 칼이 스쳤다. 나는 싸웠다. 피가 흘렀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혜진이 있었다. 태준이 자살했어. 감옥에서 트위스트. 그의 마지막 편지, 준호에게 미안하다. 내 형처럼 나는 선택의 노예였다. 태준의 죽음은 논란을 불렀다. 복수 성공. 자업자득. SNS는 폭발했다. 나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신 책을 썼다. 영수증의 비밀. 베스트셀러.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은지와 작은 회사 세웠다. 합법제약 연구. 형의 꿈. 하지만 어둠은 남았다. 민준의 유고를 찾았다. 장례식, 태준의 빈소에 갔다. 혜진과 대면. 왜 배신했어? 그녀 태준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한 건 정의. 우리는 화해했다. 이상한 방식으로. 생활이 안정됐다. 은지와의 관계, 로맨스. 그녀의 손길이 따뜻했다. 준호 씨, 앞으로는 행복하자. 하지만 밤에 영수증에 제가 꿈에 나왔다. 준비되면. 나는 준비됐나? 새로운 위협. 헬스코어의 후임 CEO, 태준의 사촌. 그는 복수를 노렸다. 내가 우리 가문을 망쳤어. 회사 습격, 내 연구 데이터 도난. 나는 다시 싸웠다. 이번엔 법으로. 변호사, 증인들. 승소.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은지가 다쳤다. 병상에서 그녀의 고백. 난 임신했어. 내 아이. 기쁨과 공포. 복수의 대가? 나는 태양처럼 웃었다. 우리 가족 만들자. 하지만 트위스트. 아이의 아버지는 나. DNA 테스트. 아니, 태준의 부하와의 실수. 아니, 은지의 과거. 그녀는 태준과 잠깐. 미안해, 준호. 그녀의 눈물. 내 세계 다시 무너짐. 왜 이제야? 나는 떠났다. 서울을 버리고 제주로. 바다 보며 생각. 복수는 끝났나? 아니, 시작이었다. 내 안의 어둠. 제주도의 바람은 자유로웠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었다. 작은 집, 바다를 마주한 테라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 형의 사진을 보며 차를 마셨다. 형, 이게 내 원한 거야. 은지의 메시지가 왔다. 아이 이름, 준호라고 할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하지만 아이는 무죄. 헬스코어 사건은 여파를 남겼다. 정부 조사, 회사 해체. 생존자들, 피해자 가족들이 나를 찾았다. 고맙습니다. 그들의 눈물. 나는 복수꾼에서 영웅이 됐다. 하지만 영웅은 외로웠다. 어느 날 익명의 편지. 태준의 진실을 알려줄게. 만나자. 서울로 돌아갔다. 공원 벤치, 노인. 나는 태준의 아버지야. 그의 고백. 아들은 미쳤어. 하지만 내 형도 공모자. 그 약, 형이 먼저 제안했어. 또 트위스트. 형의 일기 복사본. 태준 씨, 이 약으로 부자 되자. 동생 등록금. 형의 야망. 가난한 집안, 아버지의 도박빚. 형은 악마와 손잡았다. 나는 울었다. 형이 왜 나한테 안 말했어? 노인, 태준이 형을 유혹했지? 하지만 형이 멈추려 할 때 태준이 죽였어. 이 진실로 나는 책을 수정했다. 회색의 복수. 논란 폭발. 누가 악당, 독자들이 치어 PH. 형 지지 vs 태준 피해자. 나는 토크쇼에 나갔다. 복수는 회색이에요. 모두 잘못했어요.
은지와 재회. 제주로 왔다. 배속아이 7개월. 용서해줄래? 나는 안 왔다. 아이 위해 우리는 가족이 됐다. 결혼, 작은 의식. 하지만 태준의 유령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그의 목소리. 준호. 준비됐나? 새로운 위협. 태준의 사촌, 재건. 그는 헬스코어 재기 시도. 내 회사를 인수하려 했다. 법정 싸움. 나는 이겼다. 하지만 재건의 협박. 내 아내의 비밀, 알지, 은지의 과거, 태준과의 밤, 그건. 강제였어, 그녀의 눈물. 재건은 그걸 이용했다. 나는 재건을 만났다. 호텔 스위트. 포기해 우총을 들었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이게 복수야. 그는 웃었다. 내 형처럼 너도 선택해. 나는 경찰 불렀다. 재건 체포. 끝. 아이 태어났다. 남자아이, 준호. 형의 이름. 은지와 나는 웃었다. 행복. 어쩌면. 시간이 흘렀다. 준호가 3살. 제주 집, 아이의 웃음소리. 나는 연구소 운영, 합법 약 개발. 형의 속죄. 은지는 강해졌다. 과거는 잊자. 하지만 잊기 힘들었다. 어느 겨울 영수증 같은 게 왔다. 이번엔 준호의 손에. 아빠, 이거 뭐야? 구겨진 종이. 준비되면 돌아오라. 누가 보낸? 태준의 옛 부하, 마지막 생존자. 그는 나를 찾아왔다. 태준의 진짜 비밀 영상, 형과 태준의 대화. 준호 등록금, 내가 갚을게. 하지만 약 계속하자. 형의 웃음. 형이 모든 걸 계획했다. 아니, 그는 후회했다. 영상 끝. 태준아, 그만하자. 동생 위해 태준의 총소리. 형의 죽음은 계획된 게 아니었다. 그냥 비극. 나는 그 부하를 용서했다. 가봐. 더 이상 피 흘리지 마. 그는 떠났다. 결말, 나는 준호를 안고 받아봤다. 형, 준비됐어. 이제 행복할게. 하지만 독자들은 논쟁할 거다. 형은 영웅인가 악당? 태준은 괴물인가 피해자? 복수는 승리인가 파괴? 한국의 겨울바람이 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회색의 세상에서 우리는 산다.